오늘 특별히 기자계 원투펀치 두 분이 함께하신 만큼 이번에는 주민 아워 박주미 기자와 정다호 기자가 함께하는 이 콜라보레이션 시간인데요. 이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휴실 생각에 일을 2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니, 앞서 저희가 이제 여자부 GS 칼텍스와 흥국생명 경기를 봤는데 두 팀 다 우승을 노릴 만한 저력을 가진 팀인데도 불구하고 두 팀의 고민이 같아요. 외국인 선수가 좀 활약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정다원 기자와 제가 흥국생명의 옐레나 선수 그리고 GS 칼텍스의 아시아 쿼터 톨레라다 선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옐레나 선수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로 V리그 3년차 세 번째 시즌이거든요. 지난 시즌까지는 괜찮았는데 올 시즌에는 유난히 좀 기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고 지난달 말에는 너무 그 기복이 들쑥날쑥해서 사실 구단으로서도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교체. 그리고 오늘은 또 급기야 일부 팬들이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 교체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옐레나 선수는 사실 구단으로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 카드고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구단에 알아보니까 지난달 말부터 이 교체 시기, 교체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하고요. 대체 선수도 알아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12월 말 끝나고 올해 초에는 좀 살짝 살아나는 것 같아서 살짝 그 결정을 좀 유보했다가 직전 2경기에서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았잖아요. 공격 효율이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런 기록을.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단 측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오늘 경기 때 활약하는 것까지 보고 교체를 좀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지만 이미 대체 선수 후보군도 일부 만나봤고 대체 선수로도 거론되는 선수와 만나서 계약 준비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옐레나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보될 가능성은 좀 많이 적다고 봐야겠네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구단이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대체 선수 후보군까지 만나본 상황이면 옐레나 선수가 직전 2경기에서 더 활약을 했었어야 했고 오늘 경기도 그랬다면 선발에 제외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을 텐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을. 그런데 오늘은 선발에서 제외됐잖아요. 이거는 결별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흥국생명을 상대한 GS 칼텍스 역시 고민이 있었죠. 바로 이 톨레라다 선수인데요. 1라운드 이후 70여일 동안 코트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톨레라다 선수는 교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GS 칼텍스는 아직까지는 이 아시아컵부터 교체에 대한 움직임은 없고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확률이 낮다고 봐야겠습니다. 겨우 2라운드가 남았고요. 또 이제 외국인 선수도 아니라 이제 아시아 쿼터라서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또 아시아 쿼터가 GS 칼텍스의 경우 이제 비중이 워낙 적은 편이고 현재 이제 세터 라인을 봤을 때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김지원 선수가 엄청 잘 해주고 있고 또 이윤신 어린 선수도 이제 힘을 보태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일단 톨레라다 선수는 이제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체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GS 칼텍스는 이 톨레라다와 이윤신 선수의 기량이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윤신 선수를 끌고 가는 게 맞다. 이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교체까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GS 칼텍스는 톨레라다 선수와의 동행을 좀 선택한 것 같고요. 이 흥국생명은 옐레나 선수를 교체로 점점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을 맡아줬던 옐레나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좀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 선수가 기복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못했었나? 이렇게 활약을 못했었나 싶은데 내부 정보에 의하면은 아본단자 감독과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본단자 감독이 워낙 찐 이탈리아인으로서 막 표현도 직설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성격 이런 성격으로 막 주문을 하는데 아본단자 감독이 보기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이렇게 샤이하고 이렇게 소심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옐레나 선수의 성격이 조금 선수로서 왜 이런 플레이를 보이고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는 괜찮았지만 본인의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분위기도 좋았고 팀 내 분위기도 좋았겠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올 시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본단자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그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서로 간격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이랑 사이가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우리가 경기 때 많이 보잖아요. 작전 타임 때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얘기를 하지도 않고 코트 안에서도 좀 무기력한 표정 그리고 좀
의지가 없어 보이는 표정 이런 것들 때문에 팬들도 결국엔 트럭 시위까지 나온 상황이니까요. 그 간극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감독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못한 선수 그리고 선수의 기량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 감독 두 사람이 좀 약간의 불협화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감독과 이 선수의 성향이 잘 맞아서 이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또 반대로 성향 차이가 경기력 차이로 이어진다면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옐레아 선수의 교체 위기, 박주미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선수가 이 스타일이 좀 안 맞고 시즌 초반부터 만약에 이런 기복을 막 보였으면 일찌감치 교체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교체하는 게 구단 쪽 입장에도 보면 과연 득일까 싶은 게 교체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체를 하려고 했으면 3라운드, 최소한 4라운드 전에는 교체를 결정했어야 됐고 지금은 이제 후반기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리그 레이스를 꾸려나갈 때 옐레라만한 선수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것도 문제인데다가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 2주의 적응 시간은 걸리는데 이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후반기 레이스를 해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흥국생명은 세터들이 그렇게 믿음직한 세터들이 아니어서 이 세터 불안이라는 카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옐레나만큼 실력을 갖춘 선수가 아닌데 교체 시기 이렇게 늦게 리그 후반기 레이스를 달려가야 되는 때에 세터들과의 호흡이 과연 맞을지 이런 위험을 우리가 구단 입장에서 굳이 지금에서 선택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구단 입장에서는 또 길게 시즌을 보다 보니 또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다 보니 교체를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다우 기자는 좀 이 교체 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었죠. 예. 명확하게 늦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단호하시네요. 예, 지금 이제 5라운드가 좀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이제 와서 교체를 한다는 거는 판단이 좀 늦었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옐레나 선수의 포지션이 아포지 스파이커라는 네. 점은 그나마 해볼 만한 도박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세터라든지 뭐 아웃사이드 히터라든지 이 미들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팀에 적응하는 시간이 꽤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포지 스파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역할이 제한적이잖아요. 이제 공격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 포지션이라서 세터만 조금 잘 맞춰준다면 어느 정도 활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대한항공의 이제 무라드 선수만 봐도 지금 팀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했잖아요. 아포지 스파이커는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니까 네. 좀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하면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맞춰볼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최상의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확실히 흥국생명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적인 좀 제한 때문에 좀 고민이 더 길어진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직전에 기자회견 때 그렇게 아본단장 감독이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복이 있고 기량이 안 좋은 선수들을 교체하고 싶어도 당장 교체할 수 없는 시기. 그 트라이아웃 제도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다우 기자도 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상 이번 시즌 이제 뭐 아시아커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던 선수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아시아커터는 이제 시행 첫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 요쿠 선수를 데려오려다가 또 이제 태국의 폼나 선수를 바꿨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지금 좀 세 번째 선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불운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도 이제 다음 시즌에는 64개국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뭐 아마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 또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이제 확률 높은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자부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이고 아시아 쿼터가 아니고 외국인 선수인데다가 트라이아웃 제도에 신청했고 참가했던 선수들을 후보군으로 봤을 때 그 대체 선수 후보군이 옐레나 선수만큼의 기량이 있는지는 미지수란 말이에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제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 트라이아웃에 뛰어들었던 선수들 중에서 우리가 후보를 골라야 되는데 기량도 좀 의문스럽지만 그 기량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리그에 이미 뛰고 있어서 시즌 도중에 이 선수를 데려오고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렇게 고민이 되고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외국인 선수 선발 제도할 때 트라이아웃 제도가 우리가 보통 25만 불 정도 연봉이 그렇게 되는데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 다른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들은 굳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속된 말로 몰빵 배구를 해야 된다는 걸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본인들이 그거 혹사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오지 않고 트라이아웃 제도에 참가 신청을 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지금 뽑고 있는 선수들이 외국에서 보면 10만 불 정도의 몸값을 가진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량 면에서 아마 너무 힘든 그 교체인 것 같죠. 이 제도가. 그래서 아본담자 감독이 경기 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아본담자 감독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옐레나 선수의 대체자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후보는 좀 어떤 선수인가요? 지금 일부에서 알아본 바로는 캡벨 선수와도 좀 접촉을 해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시즌 도중에 다른 나라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던 선수 중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적인 선수를 지금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서 쓰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좀 V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 위주로 또 찾아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계약이 빠르게 진행돼서 그 선수가 V리그에 얼마나 빨리 또 적응할 수 있는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V리그에서는 이 외국인 선수 농사가 한 해의 성적을 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팀 모두 외국인 선수의 그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모마가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아시아 쿼터에 또 위파이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그리고 국내 토종 우리 국내 공격수들 게다가 아시아 쿼터 선수들까지 이 전력에 도움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래서 현대건설이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흥국생명은 외국인 선수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김연경 선수 그리고 아시아 쿼터의 레이나 선수까지 득점에 가담해주고 있는데 아쉬웠던 점이 이제 옐레나 선수가 본인의 제 기량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점. 이래서 좀 많이 아쉬운 거고 만약의 경우에 옐레나 선수가 잔류를 하게 된다면 본인의 기량을 그 이상의 실력을 보여줘야지 현대건설을 위협할 수 있는 우승 후보군으로 흥국생명이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관장 역시도 지금 외국인 선수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관장도 아시아 쿼터를 괜찮게 뽑았다고 봐야겠죠. 메가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말씀하신 뭐 현대건설 위파이도 있고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 세터 뽐푼 선수를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 흥국생명도 레이나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근데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이 상위권 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아시아 쿼터에 덕을 못 보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상현 감독도 뭐 지난 3라운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전에 이제 아시아 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팀에서 이제 우리가 잘 못 뽑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국내 선수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우려와는 별개로 이제 외국인 선수 또 아시아 쿼터의 기량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아시아 쿼터는 특히나 지금 많이 그렇게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큰 선수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아시아 쿼터도 정말 비중 있게 그렇게 잘 뽑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뭐 외국인 선수와 함께 아시아 쿼터로 함께하는 선수들이 리그에 참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또 어떤 팀에 영향을 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취재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